불법 영업 강력히 단속하고 포주들의 부당이익 몰수 추징하라. 오랜 시간 성착취되어 온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 당장 수립하라. 네, 한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서울의 청량리, 그리고 대구의 자갈마당, 그리고 부산의 완월동, 이 세 군데를 꼽아서 한국의 3대 홍등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과거의 일이겠지요. 뭐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또 부끄럽게 여겼던 그 부산의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 완월동이 지금 도심 재생의 한 모델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밥상머리 토크,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이주 변호사, 그리고 완월동, 이름이 좀 깁니다.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 소속 부산 여성단체연합 변정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이름이 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네. 이거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던데, 네, 많은... 예,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가요? 네, 최근에 전국의 많은 성매매 집결지들이 네. 폐쇄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부산 완월동 지역도 네. 최근에 폐쇄 논의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네. 주도하는 사람들이 충초 네. 친목회라는 성매매 영업을 그간 해왔던 업주들 중심으로 완월동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무엇보다 그곳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 대책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와 같은 좀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음. 그래서 성매매 집결지는 우리 부산 시민 전체가 네. 주인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76개 시민사회 네. 단체가 모여서 대책위를 발족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자, 그 현장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시와 서구청 주도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공익적 개발을 통해 인권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업주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과 영업이득에 대한 재산 환수 조치를,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한다.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완월동이 어디 있는 동네야? 또 연세에 있는 분들은 또 아직도 영업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 대변인,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완월동은 말 그대로 보면 이제 달을 희롱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아하. 이름조차도 사실은 좀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완월동에 있는 이 동네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한반도 네. 최초의 이제 유곽, 그러니까 일본식 성매매 집결지였던 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행정상으로는 충무동과 추장동에 편입돼서 그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렇죠. 예, 그곳에는 이제 가장 유일하게 이제 남은 곳이 되는 거죠, 부산에요. 네. 그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앞에 말씀드린 다른 곳들이 형성됐다고 한다면 여기는 일제시대 때 강제적으로 이제 공창제도가 시행되면서 뭐 한국전쟁 때는 또 유엔군을 대상으로 또 위안소로 사용되게 됐었고, 그리고 한때 성매매가 또 외화벌이가 된다고 또 묵인되는 역사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많을 때는 한 3천여 명 되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은 42개 업소에 한 250여 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도 수백 명의 여성 종사자들이 거기 있다는 게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이게 성매매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뭐 명확하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불법이었지만 이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뭐 성매매 처벌법이고요. 네. 원래 그 법상 명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네. 2004년경 전후로 이제 개정이 되었 이후에서 2014년 3월에 이제 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를 또 강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우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네요. 예, 네. 그런데 성매매를 적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매매 집결지에 가서 기소를 하면 사실은 수사를 하고 기소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한다기 쉽지 않다는 각종 핑계를 대어가면서 기소율이나 단속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재산환수 조치도 할 수 있어서 광주에서는 실제로 건물을 몰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네요. 예, 그런데 또 뭐 드러내어놓고 아예 성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 건물들 자체가 사실 무허 건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환수 조치가 사실 실익이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완월동에 대한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풍선효과 흔히들 이야기하죠. 예, 풍선이 이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결국은 이거
그 성매매 직결지를 완월동이나 성매매 직결지를 없애면 결국은 이 성매매 행위가 더 은밀하고 더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는 어떻게 네, 보시는가요? 그게 많이들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오래된 하는데 오해라고 할 수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있죠. 네. 근데 사실상 전국의 우리나라의 성매매 집결지의 비중은 거의 한 전체 성산업 비중에 비해서 한 5%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대놓고 영업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음성화된 형태의 성매매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간 윤락행위 등 방지법 때부터 지금의 성매매 방지법까지 명목상으로는 불법이었지만요. 네. 윤락행위 등 방지법 때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지정이 돼서 여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성병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사실상 관리를 해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나 관청에서도 묵인을 하는 상태로 성매매가 유지되었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네. 사실상 허가받은 형태의 업소보다 허가가 받지 않은 형태의 성매매가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사실 뭐 그런 기존 대놓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네. 그것이 그 예방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 완월동 같은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져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음성화됐다고 하지만 네. 이미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바로 3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네. 5분에서 10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인근에 이미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성의식도 변해야 되고 또 시대도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손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죠. 성매매가 현행법상 범죄이기도 하고 네. 또 그곳에서 일어난 뭐 경제적 착취 혹은 심리적 착취 이런 것도 사실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오랫동안 또 성매매 업소가 있다 보니까 모범 지역화되고 슬럼화되고 해서 또 인근에는 또 가까이에 또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쪽방 초통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좀 손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완월동 폐쇄해야 되는 이야기는 저도 여러 차례 들어온 것 같은데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번번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04년경이었습니다. 네. 그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충무 뉴타운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네. 그런데 나서에서 그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네. 10여 년간 그때는 흐지부지 해지다가 아마 상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겠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네. 부산 집창촌의 창조적 재생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용역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국부약부에 실패하면서 결국엔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자, 뭐 앞선 선례로 미루어 봤을 네. 때는 대단히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건 과거와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겠네요. 네, 뭐 부산시도 그렇지만 서구청에서도 오랫동안 완월동의 도시 재생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간의 어떤 개발 이익이라든지 보상 이익을 요구를 하면서 네. 뭐 업주들 중심으로 그런 반대에 그간 많이 부딪혀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바로 서구청에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서구청에서도 이 도시재생 공청회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네. 사실상 업주들 중심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범전동 300번지라든지 해운대 609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네. 민자 투자가 유치돼서 재개발이 되었었는데요. 네. 사실 민자 투자가 유치되든 국비를 지원을 받든 재개발 과정에서 업주들이 과도하게 어떤 보상 이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되거나 네. 실제 공익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다른 타 지역 사례들을 봤을 네. 때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업주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이 그럼 이번에도 그 완월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거기가 뭐 공청회가 이야기 나오는데 공청회보다는 이제 사업 설명회라는 말이 좀 더 가까운 네네. 것 같고요. 예, 완월동에서는 뭐 한때 80년대까지 동양 최대의 성매매 직결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때 당시 업주들이 갈퀴로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이제 영업 이득을 봤는데 그런데 도시 재생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네. 그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던 여성들이 네.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 육체적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재활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제 이런 점들까지도 함께 고려해가면서 좀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그 문제 제기가
제기를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완월동에 있는 업주들의 이익으로만 이 개발이 돌아가서는 안 되고 네. 거기에 있는 여성들의 문제도 같이 네. 해결돼야 된다. 네.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공익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사실상 보통의 도시재생 과정에서는 네. 주민들이 좀 자치적인 조직을 형성을 해서 네. 그리고 관과 민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음. 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익적인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산시와 서구청이 완월동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네. 국비를 뭐 100억 원 가까이 아. 유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그 나라에서 큰 돈이 내려올 수도 있네요. 네네. 그런데 사실상 그곳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란 말이죠. 음. 근데 여성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네. 업주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사실 네. 이 완월동의 폐쇄라든지 또는 도시 재생 사업의 추진이 인근 지역 주민 전체들 또는 상당수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네. 지금 주민이라고 나선다는 분들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기존의 성매매 업소들의 업주라고 되어 있고 네. 그동안 이제 이런 성매매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영업적인 이득을 얻어오다가 이제는 국비 투자를 받고 민자도 유치해서 더 많은 또 수익을 얻겠다라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진정성도 의심이 되고 뒷맛이 네. 좀 찝찝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궁금한 점을 좀 네.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문제 제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국비 100억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네네. 이야기도 있고요. 네. 거기 이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아직도 성매매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네네. 어떻게 보면 네. 혹자는 이 성매매 여성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돈벌이 네. 수단으로 자기 몸을 이용한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네. 과도하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홍등가라고 하잖아요. 네. 홍등가라는 뜻이 붉은 불빛이 있는 곳이기 네. 때문인데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네. 그런 어떤 행위에 의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자 도구로 지금까지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네. 미디어를 통해서 흔히 접하는 여성의 현실과 완월동이라는 성매매 집결지 안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너무나도 다른 어떻게 상황입니다. 다릅니까? 혹자는 자기 몸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많은 여성들이 증언을 하기도 했고 여성단체에서 네.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곳의 여성들은 가장 이 사회 밑바닥에 가장 취약한 계층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빈번하고 그런 반면 요즘도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 사회로서의 복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통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자살 시도율이 일반인의 23배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게다가 지금처럼 재개발이 논의가 어떤 형태로든 된다고 했을 때 네. 그 거주하고 있는 당장에 거주하고 있는 곳을 쫓겨나게 되는 것이기 할 곳 없이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다. 철거민과 다름없는 네. 존재가 되시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생존권을 주장을 하지만 사실 네.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생활 자체가 대안 없는 생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 묵인하고 방치함으로써 네. 성매매 집결지를 유지 존속해왔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제는 응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달리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분들을 대안 없이 쫓아내면 네. 이 여성들을 대안 없이 쫓아내면 결국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성매매를 할 가능성도 네.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분들한테 다른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자활 대책은 네. 뭐 그런 취지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도 우리 있다고 사회 볼수 건강성을 있습니다. 위해서라도 자활 대책가 마련돼야 네. 된다. 그다음에 이런 개발 논의들이 진행돼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부산 말고 경남의 상황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경남 창원에도 신포동이라는 성매매 집결지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마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이것도 예. 폐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네. 새로운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하자라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되고 있네요. 예, 창원시 네. 의회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가 무려 115년이나 되는 전형적인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집결지가 신포동 꽃동네라는 별칭으로 우리 시의 마산 하포구 서성동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는 3.15 의거 기념탑과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가 있습니다. 3.15 의거는 우리 현대사 최초의
시민 민주화 운동이었기에 민주화 공원 조성에 이만한 적합지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 공청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문제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매매 직결지는 지역 사회의 문제고 네. 우리가 외면할 때 그곳은 더욱더 음지화되거나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 후세대인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주고 싶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미 뭐 춘천이나 아산, 전주, 대구, 인천,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자활 대책 조례를 제정을 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직결지 폐쇄 과정에서 어떤 공익적인 개발을 위한 수많은 어떤 논의들을 해서 그곳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부산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완월동에 있는 업주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여성분들 또 우리 지역 사회 모두가 공익적이라는 바탕하에서 이익이 되는 합의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은 내일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말씀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예, 바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